집은 아들 준다고? 간병은 딸이 하고? 내 몫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새벽 2시. 거실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다. 휴대전화 화면이 차가운 빛을 내며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오른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진다. 내 오빠가 장남이잖니. 너는 시집갈 테니까 집은 내 오빠한테 줘야지. 너는 어차피 내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내 가슴을 찌른다. 손끝이 시리도록 떨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고작 딸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제까지 모든 걸 감수하며 살아온 집과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겠다고.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믿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나는 엄마를 돌보며 모든 걸 포기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를 챙기기 위해 24시간도 모자랐다. 날이 가고 밤이 깊어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말했다. 오빠가 요즘 힘들어한다더니 이 집은 오빠한테 주기로 했어.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오빠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나는 그저 엄마가 말하는 그 오빠라는 존재가 자꾸만 내 생활에 끼어드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노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나는 엄마와 대화할 때마다 그저 착한 딸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아무리 엄마를 돌보며 살았어도 내 몫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는 내 몫을, 내 권리를 찾겠다고.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는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곤 했다. 나는 그에게 간단히 말했다. 오빠, 엄마 집 문제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몫을 받을 거야. 오빠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너 그럴 거야?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응, 내가 내 권리 찾을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넘쳐났다. 내가 오랫동안 숨기고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 고통과 희생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그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고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다 주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몇 년을 엄마에게 헌신했는지 알아? 이 말이 오빠에게 제대로 박혔는지 그는 더 이상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분노가 결국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모든 것을 참아왔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 내 몫은 내가 되찾을 거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그날 이후 나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왜 참았던 걸까? 답은 간단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됐다. 더 자세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탁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몸을 살짝 떨며 차가운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은 쉽게 식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겹겹이 떠오른다. 부모님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왔던 순간들, 그리고 돌아온 건 오직 차가운 말 한마디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많이 의지했기에 나 역시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내 역할을 받아들였다. 나는 딸이니까, 나는 부모님 곁에서 도울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당연했다.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건 단순한 책임감이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가 시작이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상에 누우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셨고 오빠들은 처음 몇 번 병문안을 오더니 점점 발기를 끊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고 결국 그 짐은 나에게 넘어왔다. 아침이면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챙겼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대신해 필요한 일을 처리했다.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병실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계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대신해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어보곤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졌다. 오빠들은 한 번씩 전화로 아버지 어떠셔? 라고 묻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서운하기보다 걱정이 앞섰다.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활은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다. 누구와의 관계보다 부모님이 최우선이 되었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해하셨다. 집안일도 예전처럼 하지 못하시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날도 많아졌다. 나는 퇴근 후 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가 식사를 챙겨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말 속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었다. 내 오빠가 장남이잖니.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특히 어머니가 우리 집은 내 오빠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다. 그런데 집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듯 말했다. 너는 여자잖니. 시집 가면 내 남편이 챙겨줄 거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기에 돌봤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나는 부모님을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삶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나를 딸이니까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던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라면 나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봐왔지만 결국 내게 돌아온 건 딸이니까 받을 필요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거실의 형광등이 어둡게 깜빡인다. 텅 빈 식탁 위 차갑게 식어버린 국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여자는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멍하니 앉아 있다. 조금 전 오빠와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무심했다. 엄마가 좀 힘들어 하시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들러. 알았어, 나중에 갈게.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나중에라는 말은 곧 안 간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오지 않았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온 게 언제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뒤였다. 장례식 때 겨우 얼굴을 비치고 그 후 한 번 더 들렀을 뿐이었다. 그날도 잠깐 얼굴을 보고 나서는 바쁘다며 황급히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내 오빠는 집안 가장이잖니. 얼마나 바쁘겠어. 오빠는 바쁜 사람이었고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어머니의 생각은 그랬다. 출근 전에 들러 어머니의 아침을 챙기고 출근 후에도 틈틈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퇴근하면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맡았고 병원도 함께 갔다. 어머니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나의 역할도 늘어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내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대.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종종 오빠의 집을 걱정했다.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더라. 내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내 월급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빠가 간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드문 일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한테 얼마 정도 용돈 드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어머니의 생활비를 거의 책임지고 있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식비도 내가 부담했다. 왜? 아니 그냥 엄마가 돈이 좀 부족하다던데.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빠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너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데? 그러자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다. 내가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어. 그래도 너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야.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 가까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건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너라도 좀 보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사정이 있잖아. 너는 혼자니까 그나마 여유 있잖아. 한밤중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난다. 엄마와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손끝이 살짝 떨린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돈다. 내 오빠가 장남이잖니.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다. 몇 시간 전 엄마와의 대화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내가 퇴근 후 엄마 집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국을 식탁 위에 올렸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다. 내 오빠가 요즘 힘들대. 익숙한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한 숟갈 뜨고 나서 덧붙였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집은 내 오빠한테 주려고 해. 나는 손을 멈췄다. 뜨거운 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뭐? 너는 어차피 결혼하면 다른 집에서 살 거잖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몇 년 동안 엄마를 돌보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졌다. 그런데 결과가 이거라고?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 엄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엄마는 당연한 듯 말했다. 오빠가 힘드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나는 힘들지 않아.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는 혼자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라는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 나는 몇 년 동안 엄마를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나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의 말에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엄마,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알지. 그런데도 오빠한테 다 주겠다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오빠는 가정을 책임져야 해. 남자는 다 그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희생이, 무시당한 감정이,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나는 가족도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어. 아버지 병간호할 때, 엄마 돌볼 때 나는 없었어. 엄마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몇 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냥 혼자 사니까 필요 없다고?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준 건 나인데 왜 오빠가 가져가? 엄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내 오빠는 장남이잖니.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엄마 집을 나와 혼자 길을 걸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여자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가슴 속에서는 뭔가 터질 듯한 감정이 요동쳤다. 이대로 참아야 하나? 그래, 그동안 참아왔지. 하지만 더는 안 된다. 절대로. 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오빠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몇 년 동안 희생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걸 바친 나는 결국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었다. 오빠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나는 부모를 돌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었다. 집은 부모님의 재산이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희생했어도, 내가 기여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몫은 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부모가 사망한 후라도 법적으로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 게다가 부모를 돌본 사람에게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나는 몇 년 동안 부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어땠을까? 오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속이란 단순했다. 남자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 가져가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할 얘기 좀 있어.
그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집 문제야. 나도 내 모 받을 거야. 순간 오빠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뭐? 그동안 엄마 돌본 건 나야. 병원비, 생활비 다 내가 냈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오빠는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나도 내 권리 찾을 거야. 오빠는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엄마가 내 모 안 준다는데 어쩌려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법적으로도 기여분이 있어. 나 혼자 희생한 걸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가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다. 내 몫은 내가 가져가야 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본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이제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몫을 되찾으려 한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엄마 집을 찾았다. 오빠도 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엄마는 눈에 띄게 긴장한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엄마, 나는 몇 년 동안 엄마 곁에서 살았어. 엄마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집안일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오빠한테만 다 주겠다고? 오빠는 짜증난다는 듯 말을 끊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생각이 있겠지. 나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엄마가 힘들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적 있어? 엄마 생활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 오빠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바빴다고. 너처럼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는 바빴겠지. 그런데 나는 바빠도 엄마를 챙겼어. 그리고 이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엄마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흔들렸다. 오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했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빠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로 얼룩졌던 시간들은 흘러가고 나는 내 몫을 되찾기 위해 행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법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었다. 나는 그동안 엄마를 돌본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오빠는 끝까지 반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나는 내 몫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딸, 희생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였고 오빠에게만 기대는 모습을 점점 줄여갔다.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엄마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깨달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가 원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왔다.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